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계신가요? 네. 저는 부산에서 어릴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었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엄마가 사립대 대학교 등록금을 열심히 대주셨고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방학이 되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서울에서 제법 큰 규모의 인테리어 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직을 해서 10년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 강남 설의 마을에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독립하게 되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이제 제가 독립을 하니 이렇게 사무실에 놀러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사무실에서 이제 미팅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대접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건물을 발견하고 제가 투잡으로 카페를 오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의 첫 자영업 시작이었어요. 네, 결국은 20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결국은 소비를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이쁜 옷을 사 입고 많이 먹어서 또 찐 살은 다시 빼고 뭔가를 배우러 다니면서 열심히 또 돈을 쓰고 그리고 열심히 번 돈으로 또 짬짬이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또 어떤 가게를 하면서 벌었던 돈을 모아서 또 다른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무한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돈을 벌어서 소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들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소비하는 패턴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대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많은 소비를 하면서 결국 통장에 있는 잔고가 늘 부족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전 어차피 제가 쓰는 소비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먹는 것을 직업으로 전환해 보려고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 자영업을 결심했을 때는 제 주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사실은 뭐 다들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사실 이 자영업이 얼마나 녹록치 않은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고 젊은 나이에 겁없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운 좋게 성공적인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덕분에 충분한 소비를 젊은 나이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10년간의 자영업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자영업은 주식 투자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많이 투자를 해야 많이 벌 확률이 커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랬다고 해서 꼭 다 성공하는 일은 아니고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투자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크게 투자를 해서 뭔가를 또 차렸을 때 이게 한 번 잘못해서 실수해서 망하면 이게 회생불능인 시점이 되는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20년 직업을 지금 다시 돌아보면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20년이 훨씬 넘은 일이죠. 주 7일 근무하고요. 주 7일 야근하고요. 일주일 두세 번은 밥 먹듯이 철야를 했었던 구조였어요. 네, 인테리어 업계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디자인 업계는. 하지만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아직도 열심히 빡세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하고 칼퇴근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죠. 근데 요즘 사실 직장인 목을 매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영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고민을 한다든지 뭘 배우러 다니다든지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누가 회사 다니면서 이 회사가 평생 날 책임져 줄 거야. 난 이 회사에서 평생 내 몸을 다 바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 주변은 그런 분들은 사실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평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인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통의 패턴이죠. 저도 처음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은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사도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제가 자영업을 할 때만 해도 좀 크게 목 좋은 자리에 좀 크게 차려서 그냥 맛만 어느 정도 있으면 뭐 성공하는 것이 뭐 그닥 어렵지 않았다고 하면 요즘은 사실 트렌드도 너무 빨리 변하고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거나 이러지 않고 특별하지 않으면 사실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SNS 홍보 수단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도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나 또한 기성세대인데 요즘 그런 신세대들의 뭐 그런 감성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아이템을 바꿀 수 있었을까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또 한 가지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요즘 SNS나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이 많이 생겨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려고 제가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다시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맛집 포스팅을 좀 합니다. 근데 맛집 포스팅을 하는데 제가 가로수길에 미팅이 있어서 가로수길에 이제 갔어요. 가는데 이제 서치를 했죠. 간 김에 뭐 어디 맛집에 가서 포스팅을 하나 해볼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세들러 하우스라고 하는 와플 가게가 요즘 가로수길에서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는데 우리가 아는 가로수길은 이렇게 2차선 큰 대로변이잖아요. 그 뒷골목에 사실 그게 네이버에서 지도를 보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골목길 안에 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하로 내려가는 굉장히 좁은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이게 와플집인가? 인테리어도 되게 특이하고 그런 집이 나와요. 근데 거기를 주말이 되면 줄을 나래비로 서서 사람들이 와플을 사서 먹어요. 근데 그 와플도 그렇게 손님이 많으니까 1인당 몇 개 이상 구입을 할 수 없게 제한을 둡니다. 근데 사실 예전 같은 제가 자영업을 했던 그런 시점이라면 그런 상권에서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지하에 아무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데서 와플을 판다는 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자영업의 형태로 해서는 이제 경쟁력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던 중 20년간 잘 하고 있는 다이어트 저에게는 굉장히 큰 소비였었죠. 그 소비를 통해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유사나 비즈니스예요. 네. 처음엔 저도 소비자였었어요. 소비자였던 저희 남동생이 먼저 소비자였던 저희 남동생이 저랑 몇 번 봐서 그냥 안면 정도 있고 보면 인사 정도 하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였던 이희정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남동생을 통해서. 처음엔 저도 만나면 팔아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제가 팔아줄 마음이 없어서 만나는 걸 막 피해 다녔어요. 그러던 중 전화통화를 통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침 다이어트를 하고 있던 중이라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제품력을 들어보니 정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먹어봐야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일 정도 그 제품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해보고 나니 와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살이 빠진다면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다이어트라는 소비는 유산을 통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썼던 소비들을 곰곰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남자분들이 들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모르겠는데요. 한 15년가량 제가 수입차 한 대 정도 금액 거의 한 1억이 가까운 돈을 별로 날씬해지지도 않았으면서 다이어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유산화를 통해서 똑같은 다이어트를 일정 금액을 들여서 소비를 했지만 결국엔 해서 제가 좋아지니까 제가 좋아진 경험을 소문을 내게 되더라고요. 이 입소문은 사실 평소에도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제가 처음 다이어트 할 때 지불했던 금액이 그 정도의 금액이 캐시백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짜로 다이어트를 하게 된 셈이 됐죠. 그래서 이 행동을 좀 배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 내가 받았던 캐시백에서 공이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고 2개가 더 붙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약간의 소비를 해서 캐시백을 받는 소소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유산화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처음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처럼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뭔가를 많이 배워서 노하우를 처음부터 세팅해서 시작해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일도 아니라서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면서 그리고 이 일을 하니까 저절로는 아니죠. 그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계속 자기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이 일은 돈을 벌면서 시간적인 여유는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돼서 언젠가는 월세 수익과 같은 권리 수익을 얻게 되면 내가 일을 좀 적게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거나 해도 그 수입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노후 준비가 가능한 일이겠구나. 그리고 결국은 이런 식의 권리 수입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저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저희 조카에게 이 상속이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점포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점포를 차리는데 사실 자영업 굉장히 많은 돈이 들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온라인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충분히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뭐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매장 하나를 차려서 그 매장 하나에 그냥 장사의 개념으로 지점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돼서 내가 지점을 낼 수 있는 형태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 개념이 딱 잡히고 난 뒤에 이 일은 그냥 장사가 아니라 비즈니스, 사업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유통의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유통망을 넓혀 나가는 것이고요. 나로부터 유산화를 사용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다 인정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사업적으로 괜찮은 일이구나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결국에 이때까지 제가 했던 것 같이 똑같은 소비를 계속하면서도 그 소비가 저에게는 사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은 정희은이라는 내가 브랜드가 되는 일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사무실에 출근하는 일이나 그런 일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주 적고요. 그리고 뭐 카페나 맛집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통 미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적으로 미팅을 할 수도 있고 관계식을 쌓는 그런 형태도 사실은 저희에게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가는 맛집, 어차피 가는 카페에서 뭐 사진 몇 장 더 찍고 SNS에 올리고 그래서 나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유산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리면서 이웃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그게 나중에 저희 콜드 컨택 명단에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왕이면 이쁜 정장 사 입고 막 추리닝 이런 거 사지 말고 그 옷을 사 입고 그러면서 나의 외모를 더 사업가답게 세팅하고 그리고 이쁘게 빼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서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배우러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공짜로 여행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달 40만 원 정도 실적 유지를 하면서 기존에 먹던 비타민이나 화장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바꿔 먹으니 저절로 건강해지더라고요.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매장 인테리어 하듯이 가꾸고 완성시켜서 나 자체를 퍼스널 브랜딩화해서 상품화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고 하면서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들어요. 좀 쑥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너무 안 겸손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되게 자주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만들어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소비의 패턴도 그다음에 직장의 개념도 급속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두 올해 한 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년을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그때 나도 알아볼 걸, 그때 나도 배워볼 걸 하던 후에가 이제 이미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 적응하기 힘든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되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구정을 시점으로 또 새로운 새해가 또 시작되잖아요. 새해를 기점으로 열심히 이 변화하는 세상을 준비를 해서 모두 함께 그때 그럴 걸 하는 후회를 하지 않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